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사를 뒤흔들며 다시 한번 한국 음악계의 중심에 선 이름 가수 저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5년 전 나는 가수다에서 논란과 박수를 동시에 받았던 그녀가 왜 다시 무대에 서야 했는지, 그리고 이번 귀환이 단순한 경연이 아닌 인생의 고백이 된 이유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저구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가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버티며 살아낸 한 인간의 상징이자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노래로 담아낸 증거입니다. 이번 시즌 미스트롯사는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자리였지만 그녀의 등장은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누가 새롭게 등장하느냐가 아니라 왜 다시 불려야 하는가로 전환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구는 이미 한 시대를 지나온 완성형 가수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삶 전체를 노래로 증명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20년에 이르는 경력과 수많은 상처,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온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스트롯사는 그동안 성장서사, 즉 신선함과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무대였지만 저구가 등장한 순간부터 공식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디바라 불렀고 그녀는 스스로를 소파 디바라 칭하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낮춤이 곧 기품이고 침묵이 곧 울림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첫 등장 순간 시청자들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놀라움과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시대를 통과한 목소리, 시간의 흔적이 배어있는 음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는 진심. 그것이 바로 저구의 첫 무대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이기기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노래할 뿐입니다. 그 진심이 오히려 기술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의 침묵 끝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처럼 그녀의 한 소절 한 소절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첫 무대에서 저구는 단순히 참가자가 아닌 이야기로 존재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결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었고 바로 이 순간부터 시청자들은 트로트 경연이 아닌 인생의 무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저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세월이 다시 빛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구의 본명은 박노을, 1970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기획사 시스템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시대 이전에 그녀는 오직 무대와 관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던 세대의 가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돌들과 달리 그녀의 출발점은 언제나 조용한 라이브 카페와 백업 보컬 무대였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노래해야 했던 시간들. 그 무수한 밤들이 결국 지금의 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촌의 작은 음악 기획사에서 3년 동안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정식 데뷔는 30을 넘긴 2004년. 누구보다 늦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세상은 빠른 성공과 이미지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느리지만 확실했고 화려함보다 진심을 쌓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감정을 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발성, 감정이 무너져도 끝까지 노래를 완성시키는 집중력, 그리고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강한 내면. 그것이 바로 저구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비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야외 공연이 있는 날마다 신기하게도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저구는 그 현상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예명을 붉은 빛의 에서 붉은 깃털 혹은 붉은 태양으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젖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는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짧은 일화는 그녀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저구에게 노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록이자 시간의 언어이며 감정의 흔적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에는 항상 운명이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즉각적인 쾌감보다 오래 쌓인 감정과 세월의 무게가 스며있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저구의 노래입니다. 이후 2011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무대는 저구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그녀의 출연은 왜 저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위문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에서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첫 경연곡으로 선택한 윤신혜의 열정은 폭발적인 감정과 몰입으로 단숨에 관객을 압도했고 그녀의 이름은 단숨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저구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수다 특유의 생존 경쟁 구조 속에서 저구는 명예와 상처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지속적인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사랑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조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긴 침묵.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그녀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노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구는 다시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잊혀졌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져졌고 더 깊어진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의 무대가 바로 미스트롯사였습니다.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미완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귀환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저구가 다시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구가 미스트롯사에 다시 서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쟁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무대에 서며 이건 우승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 중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그리고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그녀의 무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기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무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쟁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구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의 표정은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손을 모으는 사람들. 그 순간 그녀의 노래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공동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선에서 선택한 곡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누구나 아는 명곡이지만 경연에서는 거의 선택되지 않는 위험한 카드였습니다. 원곡 자체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구는 그 곡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신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기교를 과시하지 않았고 노래를 잘 부르려는 시도조차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오직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한 소절 한 소절을 건네는 그 절제 속에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밖의 여자는 더 이상 비극적인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한 여성이 시간을 건너며 남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전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립박수와 함께 눈물이 이어졌고 그날의 무대는 기술로 평가할 수 없는 감정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박선주는 이건 평가할 수 없는 무대였다 고 말했고 장윤정은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었다 고 표현했습니다. 김연자 역시 이건 노래 경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듣는 순간이었다 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저구를 더 이상 참가자로 두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이겼는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 무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구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즌을 이어가는 동안 저구가 있는 회차는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미스트롯사를 지탱하는 감정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기기 위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고, 저구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목소리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누가 잘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노래인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저구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녀가 미스트롯사에서 펼친 각 무대들의 구체적인 장면과 그 안에서 드러난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구의 노래가 왜 단순한 경연을 넘어 치유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미스트롯사에서 저구의 무대는 매 순간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선, 팀 미션, 그리고 데스매치까지 각각의 무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모든 무대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구가 추구한 음악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선 무대에서 그녀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불렀습니다. 원곡은 수많은 가수들이 도전조차 하지 못했던 명곡입니다. 그러나 저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한 음 한 음마다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러브송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온 한 여자의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심사위원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무대를 시간이 만든 목소리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이는 이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구는 첫 무대만으로 이미 미스트롯사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다음 도전은 왕년부 팀 미션이었습니다. 각자의 경력이 화려한 참가자들이 모인 팀이었지만 무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빠른 템포와 퍼포먼스 중심의 곡 구성 속에서 저구의 서정적인 감성은 잠시 흐려졌습니다. 팀 전체의 합이 중요한 미션이었기에 그녀의 느린 호흡과 섬세한 감정선은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패배. 하지만 그 순간 저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스트롯사는 단순히 실력자들의 경쟁이 아니라 룰과 시스템이 만든 무대라는 것. 아무리 전설이라 불려도 그 구조 안에서는 조정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그녀에게 좌절이 아니라 깊은 자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데스매치 무대에서 저구는 유미와 맞붙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윤복희의 여러분. 이 곡은 승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현재를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무대 시작 전 그녀가 던진 한마디. 제가 외로우면 누가 저를 안아주나요? 이 한 문장은 그날 밤 방송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마저 음악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음정 대신 진짜 감정이, 계산된 호흡 대신 삶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면 유미는 강한 고음과 테크닉으로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결과는 단 한 표 차이. 9대 8. 하지만 그 승패보다 중요한 건 관객이 느낀 울림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점수를 매길 수 없는 무대다. 기교가 아니라 인생이 노래했다. 한 사람의 시간을 듣는 순간이었다. 이 평가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구를 경쟁자가 아닌 기준으로 인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구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회차들은 시청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방송 직후 포털 검색어에는 저구 무대, 여러분, 심사위원 눈물 같은 키워드가 줄지어 올랐습니다. 클립 영상의 조회수 역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구의 존재는 단순히 무대를 채우는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감정선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래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구의 무대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춤도 큰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소리 하나로 그리고 진심 하나로 관객을 울렸습니다. 그 진심은 편집되지 않았고 조명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생생한 사람의 감정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가 끝나도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스트롯4에서 저구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기준이며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에너지이자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그녀의 존재가 우승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시즌에서 저구가 어떤 상징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구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감동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노래란 무엇인가? 무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녀의 무대는 화려함보다 진실을, 경쟁보다 공감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구를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트롯4에서 저구가 불러낸 울림은 프로그램의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관객은 누가 더 고음을 잘 올리는지, 누가 퍼포먼스를 더 화려하게 보여주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저구의 무대가 등장한 이후 그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점수를 기다리기보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방송 데이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구가 출연한 회차들은 평균 시청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날 밤 방송이 끝난 뒤 포털에는 저구 무대, 저구 여러분, 심사위원 눈물 같은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체험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팬투표나 젊은 시청자층 중심의 온라인 지표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위치의 차이였습니다. 저구는 누군가가 밀어줘야 할 참가자가 아니라 그녀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믿고 본다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팬덤으로 움직이는 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지탱하는 권위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가자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연자는 결과를 위해 싸우지만 저구는 존재 자체로 프로그램의 깊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1위를 하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저구가 있는 한 이 시즌은 완성됐다고 느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구의 존재는 트로트 가수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와 시간을 잇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를 배웠고 중장년층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노래라고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구의 무대가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개인의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듣는 이의 삶과 맞닿습니다. 그녀의 울림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한 사람의 서사가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부를 때 그 가사는 단순히 노래의 문장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 이겨낸 세월,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저구의 무대를 보면 이 프로그램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자 역시 이건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주는 노래를 부른다는 행위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무대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들의 평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구의 무대는 점수가 아니라 의미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경연을 뛰어넘어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구가 나온 회차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무대가 프로그램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저구는 우승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시즌 전체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이길까라는 흥미보다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저구가 미스트롯4에서 어떤 상징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이길 가수가 아닌 남을 가수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구는 결국 이길 가수가 아니라 남을 가수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순위표에 어디에 적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증명된 사람이었고 그 증명은 점수가 아닌 존재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스트롯4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저구라는 한 사람을 통해 프로그램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저구는 탈락과 생존의 경쟁밖에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태도, 방송 분량의 무게, 편집의 호응 모두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상징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어떤 무대보다 많은 시간이 그녀에게 할애되었고 제작진은 그녀의 장면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연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대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적은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무대가 끝나면 환호나 박수가 이어지지만 저구의 무대 뒤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감동의 증거였습니다. 관객은 단순히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 분류되지만 사실 장르의 경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트로트이기도 하고 발라드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삶의 노래였습니다. 그 안에는 웃음보다 먼저 한숨이 있고 환호보다 먼저 침묵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았고 그것을 연출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노래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저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미스트롯4에서 그녀는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순위는 곧 잊히지만 그 목소리는 남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의 결을 만들어냈고 경연을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우승자를 기다리기보다 저구가 다시 무대에 설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결승부로 향할수록 저구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이기기 위해 설계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사람으로 배치된 듯했습니다. 그것은 미스트롯4가 가진 정체성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균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이 시즌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청률을 올리는 인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격을 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녀의 고요한 무대는 더 강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또 누군가는 빠른 리듬 속에서 관객을 사로잡았지만 저구는 오직 한 줄의 진심으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구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그날의 공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는 가수의 조건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저구는 우승했나요?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노래를 들었나요?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무대는 결과보다 과정이었고 승리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스트롯4에서 저구가 남긴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의 품격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고 시청자에게 진짜 노래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며 무대는 승패의 자리가 아니라 진심이 전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바로 저구였습니다. 저구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남습니다. 그녀는 돌아왔고 다시 불리고 있다. 우승이 아니어도 그 이름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